수권 앞부분까지만 나갈 거야. 수권의 분포와 활용까지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숙제가 습관의 분포와 활용까지는 아닐 거죠. 아니 지금 오늘이 13일이잖아. 그치? 13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2번 정도 해서 여기 이 책을 마무리 질 생각이야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돼요? 그래서 1시간을 더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다음 할 때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죠? 이게 그 고등학생들만큼이나 여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의 양이 좀 많아 실제로. 사실 이제 재해와 재난 안전 이거는 사실 별 중요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권과 해수의 순환, 이제 그다음에 열 이 부분이 이제 좀 들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암기 잘하면 되는데 앞부분에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나. 오늘 배운 데 있잖아. 계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조금 천천히 간 거고 여기는 암기하는 데야. 외우는 데라서 반복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쫄지 마시고 들어보시죠. 반복해서 계속 할 테니까 그래도. 자, 일단 목차를 보면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치? 그리고 수권의 분포와 활용, 해수의 특성, 해수의 순환 이거를 우리가 배울 거야. 근데 첫 번째 이제 수권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서 10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좀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수권이라는 말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서 그 양에 대해서 분포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그래서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 이런 순으로 돼 있다. 말 그대로지, 그치? 자, 차례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권의 분포와 활용. 자, 일단 먼저 수권의 분포부터 보자. 수권의 분포. 그리고 수권의 분포라는 말을 배우려면 수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지. 수권. 물 숫자에다가 권역권자야.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이제 권역을 우리가 5개로 보통 나누거든. 그래서 직권, 수권, 그다음에 기권, 생물권, 외권까지 합쳐서 이걸 합쳐서 이제 지구계라는 이제 지구 시스템, 이제 지구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수권, 지구를 이루는 물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구 70%가 물이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애들이 뭐 70%의 질량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딱 보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다리미로 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껍데기를 폈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 지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려보면. 그리고 거기서 뭐 여기 남아메리카 있고, 미국 있고, 뭐 이러잖아. 여기 우리나라 있고, 뭐 아시아 있고, 그치?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그러면 물이 있는 데가 어디야? 뭐 여기 뭐 태평양이 있고 여기 뭐 대서양이 있고 여기 인도양이 있고 여기잖아, 그치? 그 여기 있는 물의 면적, 그치? 물의 면적이 70%라는 얘기야. 면적이 물의 질량이 아니라. 왜냐면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인데 바닷물이 깊어봤자 해구가 9km 정도밖에 안 돼. 9km. 그러니까 뭐 대충 10km라고 가사 쳐도 10km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6,400km란 말이지.
그 여기서 10kg도 아니니까 6,400원이랑 10원이랑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엄청 얕은 거야. 물 깊이는 물론 이제 뭐 바다가 엄청 크긴 하지만 깊이로 봐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양은 아닌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질량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구 분포, 껍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수권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수권은 크게 이렇게 나누지. 해수하고 담수로 나눈다. 그치? 어떻게? 해수하고 담수. 해수는 뭐야? 바다. 그치? 짠물을 이제 해수.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바닷물이 더 정확한 말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해수하고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담수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좋은 표현이야. 원래는 저런 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짠물을 뭐 염수라고 하고, 그리고 짜지 않은 물을 보통 담수라고 보통 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하면 땅에 있는 물은 육수라고 보통 하거든.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책은 그냥 해수하고 담수를 이렇게 그냥 구분했어. 그러니까 호수 중에도 짠물이 있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약간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크게 해수하고 담수가 있고, 그치?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 이런 거지. 지금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7.47%야, 그치? 해수가 엄청 많다는 거지. 이 숫자를 암기할 필요가 있어. 대부분은 해수다, 그치? 그럼 나머지가 담수인데 담수 안에서는 누가 제일 많다? 빙하가 제일 많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 이런 순이지, 그치? 빙지호하. 이거를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담수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를 많이 강을 생각을 많이 해. 강을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애들이 왜냐면 강을 제일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강물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이 결국엔 다 바닷물로 가지. 강에 있는 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는 뭐가 제일 많다? 빙하가 제일 많다는 거야.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빙지호수냐, 빙지호수. 이거 좀 잘 기억해줘. 그러니까 바닷물 나오면은 빙지호다, 그렇지? 그래서 비율을 잘 보고, 그래서 구성하는 특징을 보면 해수는 수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 97%가 넘으니까 짠맛이 나고, 그다음에 담수는, 그렇지? 대부분의 이제 육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육수. 그리고 이제 빙하,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 그리고 지하수, 땅속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천천히 흐르는 물도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 지표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 그래서 말을 물어보진 않아, 사실. 지하수란 무엇이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 자체를 막 암기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그냥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상관이 없고, 단지 얘네들의 양 있잖아. 해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빙지 호순이다 이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육수는 담수기는 해. 뭐 혹시나 이것 때문에 좀 그럴까봐 좀 동의를 좀 해주면, 그러니까 물을 나눌 때는 보통 이제 해수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사실은 남자의 반대말은 뭐냐랑 똑같은 거지. 여자 뭐 이런 것처럼 땅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해. 사실 이제 육수라고 쓰는 게 더 좋은데 이제 이 육수 안에서 이제 바닷물은 다 짠물이잖아. 짠물을 좀 어렵게 얘기할 때 염수라고 해요. 염수라고 하는데 육수는 바닷물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여기 땅이면 여기 이제 파도나 밀물이 쌓고 이렇게 치면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잡다 보면 사치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호수가 생겨. 이걸 나중에 석포라고 배울 텐데 이런 호수 같은 경우는 석포 같은 경우는 짠물이야 기본적으로 육수지만 그런 애들이 예외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염수도 있어. 염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다? 육수는 대부분이 담수야. 그러니까 우리 책은 이렇게 나눈 거지. 지금 어떻게 나눈 거냐면 해수하고
담수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주 예외적인 육수에 있는 염수까지 생각을 하면 염수하고 담수로 나누고 해수하고 육수로 나누는 게 물리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담수기 때문에 우리 책은 해수하고 담수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혹시나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할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좀 그런 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지.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권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권의 활용. 우리가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수자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 첫 번째 뭐를 쓴다? 수자원으로 쓴다. 수자원.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담수 중에서 주로 호수와 하천에 있는 물을 활용을 한다. 그치? 부족한 경우 지하수를 쓰기도 한다. 근데 이 물은 그치? 수권 전체 0.77%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엄청 적은 양이지, 수자원은. 그치? 그리고 이제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 있어서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라는 게 수자원이라는 게 뭐야?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바닷물 안 돼, 너도 안 돼. 아, 지호화 요거 쓴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0.7% 정도밖에 77%밖에 안 된다는 거지. 겁나 조그만 걸 우리가 이제 누나 쓰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겠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치? 수자원. 그래서 두 번째 수자원의 용도. 그치? 수자원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생활용수. 생활용수라는 게 뭐야? 우리가 오늘도 쓴 게 생활용수지, 그치? 아침에 씻고 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용수라고 하지. 일상생활에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농업용수. 우리가 먹는 거 말고 뭐 벼들이 먹는 거, 사과들이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업용수, 산업용으로 쓰이는 그런 물들이 있겠어, 그치? 그래서 공업용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유지용수가 있어. 이거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유지용수는 그치,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를 일단 살펴보면 요 네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농업용수.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 빠르네, 그치?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냥 느낌에는 뭐 생활용수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업용수는 의외로 별로 많이 안 쓰여. 그치? 그리고 2등이 누구야? 유지용수가 더 많이 쓰이지, 지금 보면. 그치? 그리고 3등이 생활용수. 그 다음에 4등이 공업용수. 요 수냐. 그래서 요 수는 좀 기억을 해줘. 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하천, 강,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양이 이제 흘러야 하천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계속 흐르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지용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보면 수자원의 가치 가지고 세 번째 같이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 점점 뭐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서 이제 지하수는 양이 많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빗물이 지층으로 빈틈으로 스며들어가 채워지니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특히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이 증가로 물이 부족할 때 호수와 하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활용을 한다. 보통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생수로 먹지 보통. 보통 생수라고 하면은 강물을 떠다가 팔진 않잖아. 다 지하수 떠다가 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쓴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파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 사실.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
너무 그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집안이 막 흔들어져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 땅이. 그 자카르타라고 인도네시아 수도가 있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뭐 부산이 가라앉고 있다, 뭐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수위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사실 얘네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물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가라앉고 있대. 실제로 얘네들 이제 지하수를 좀 많이 파가지고 땅이 이 지하수가 빠지면은 튜브에 물때도 가라앉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방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 차올라요. 응? 다시 안 차올라요. 빼버렸으니까. 왜냐면 그게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물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채울 만큼의 속도보다 더 빨리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수도를 옮긴다고 하잖아. 인도네시아 수도 옮긴다고 하잖아. 이게 자카르타 가라앉고 있다고. 근데 인구 밀도가 되게 높긴 하더라, 이 나라가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수준만큼 높더만. 그래서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수전의 가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책이 마지막으로 이제 수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물 절약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좋은 말 써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권을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 자.